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공연개발의 투자 시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민간개발의 투자 시 유의사항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거기와 그 논조를 맞추는 그 방송을 하겠는데요. 공연개발을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언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방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진보 정권이 그 집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론조사율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상당히 그 높은 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서는 택지정비법을 아마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기 신도시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이 진보 정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택지정비법을 만들고, 그리고 인구 분산을 위해서 아마 신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섹션에는 그 택지정비법에 여러가지 딱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가지 딱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공연개발의 주의점, 그리고 투자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은 제가 말했듯이 민간에서 명목상의 개발 이익을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그 개발 이익이 너무나 커서 정부에서 이른바 초과 이익에 대해서의 여러 제도를 만들었죠.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것으로선 중소형 평수의 의무 비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유예가 끝나가는 초과이익 한수에 대한 직접적인 부과를 하는 금액, 그 부과하는 제도가 부활이 되는데요. 올해까지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이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요새 재건축이 신탁개발이 많이 뜨거든요. 그 신탁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진행이 좀 빠르긴 합니다. 조합 설립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 신탁개발 자체에서도 초과이익 한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다는 것은 초과이익 한수 제도에 대해서 요번 연도에 그 일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진보 정권이 요새는 접근을 하기가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한수 제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재건축이 워낙 그 꽁꽁 얼은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시 유예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 초과이익 한수 제도는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그 유예 마지막이죠. 이런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기준점을 둡니다. 즉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그 전에 어떤 행위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규제가 적용이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요. 이게 공법상에서는 기득권 인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과이익 한수 제도 같은 경우에서는 2017년도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경우에서는 이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핵심 그 재건축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도 부랴부랴 받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오래 안내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몇몇 군데는 빼고요. 그리고 층수 제한과 이 초과이익 한수 제도가 이 재건축의 양대 쌍맥이거든요. 양대 쌍맥. 그 제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난 감수하겠다. 초과이익 한수 하겠다. 그리고 35층 하겠다.
라고 하는 네, 곳도 있다고 하네요. 네. 어디 그 재건축에서는 네, 조합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정권이 진보 정권이 됐을 때는 재개발은 막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막지 않고 재건축은 확실히 막힐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진보 지자체가 됐을 경우에서는 이 정치적인 발언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재개발이 막힙니다. 네, 재개발이 막힙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공영개발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법제상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군소 개발, 그러니까 한 3,000평이나 혹은 그 이하로 개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도시를 급격하게 슬럼화가 될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한 가지죠.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그 기반시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2만 평에서 4만 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그 전에 이명박 정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게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의 본질적인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든 모든 개발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의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도시 플랜을 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장이 뉴타운이나 혹은 아이언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5만 평에서 10만 평입니다. 근데 그 5만 평에서 10만 평을 만약에 제가 수용을 한다, 그리고 시가로 수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 안 하고요. 동탄에 있는 동탄 같은 신도시를 1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탄이 1000만 평이거든요. 10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힘든 겁니다. 10개가 맞나? 확실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용은 구도심은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러니까 정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민주주의, 그리고 소유권 자본주의가 잘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에서 구도심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북한처럼 일단의 토지에 있는 국민들을 소기를 시킬 수 없잖아요. 강제 이주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가는 항상 오른다는 거죠. 토지의 가격은 항상 오르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서는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70에서 100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30을 팔 때 그 주변이 가격이 올랐어야죠. 즉 시절이 좋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는 심리적으로 재개발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갑자기 여기까지 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 개발은 그런 문제점과 그리고 그런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공영 개발은 한 가지로 말씀드려서 없는 땅, 즉 밸류, 가치가 없는 땅을 일단의 신도시를 조성을 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생긴 곳에 토지를 조성 원가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택지정비법에 나와 있는 신도시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근린생활대책용지, 그리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택지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다 그 딱지라고 불리거든요. 이 딱지들은 말 그대로 도시 사업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올라갔을 때 그런 부가가치에, 예를 들면 우리가 동탄이 그 신도시가 안 됐으면 제가 동탄이라는 도시를 잘 알겠습니까? 그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밸류가 에디드 된 거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토지를 조성 원가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성 원가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매를 한다던가
그 원매자는 1회에 대해서 전매가 가능하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딱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섹션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럴 경우에서 돈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보면 동탄의 상업용지, 중심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 상업용지도 그 전에 그 상업행위나 업무행위를 했던 사람들한테 그 상업용지를 조금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조합으로 설립을 한 다음에 그 지주합동 형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붙습니다. 아니면은 팔 수도 있겠죠. 한 6평에서 8평뿐이 안 줍니다. 근데 6평에서 8평의 토지를 머금고 있는 전용 면적은 크죠. 한 25평은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격이 올랐다던 2006년도, 2007년도에 가장 가격이 올랐던 그 인천의 항원 아파트도 송도에 있는 토지를 받는 거예요. 네, 송도에 있는 토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송도에 깃발 꽂고 이거는 내 땅 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또 조합이 생기고 그리고 건설사한테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건설사가 재개발처럼 호시를 줄 수가 있겠죠. 추가 분담금이 생기면 조금 준다던가 아니면 물론 어폐는 있지만 재건축의 무상 지분율처럼 해준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이른바 대박인 거죠. 네, 대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돈이 되죠. 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공영개발의 경우에서는 투자 포지션을 잡는다던가 그리고 진입 포지션을 잡을 때 가장 하도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주대책 기준일인데요. 자, 공영개발의 경우 택지정비법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법률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일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토지 위에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이 있을 경우에서는 그것을 뭐 도시계획시설을 만든다던가 도시개발 사업을 공영을 해가지고 수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공영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멸시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하천정비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 민간 공영개발에 상관없이 공익사업은 여기는 공영사업이 아닙니다. 민간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치법을 따르는 거죠. 네, 공치법은 수용 혹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기도 공영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개발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익적인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재정비 촉진지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도시개발법, 그 소하천 정비에 대한 법률이나 그리고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설치 같은 경우에서는 국계법에 나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경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나와 있겠죠. 이런 법률들은 법률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인정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공치법의 수용 후는 보상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한 위치는 사업인정의제거든요. 네, 사업인정의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절차마다 틀립니다. 어느 절차, 예를 들어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이 사업인정고시를 받는 겁니다. 공지법의 보상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업시행인가는 그 전에 우리가 절차도를 따본다고 한다면 정비계획 수립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지정을 합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예정지에서 지정을 하고 추진위 설립을 하고, 추진위는 원래는 법률적으로 그때 설립을 하는 거지만 그 전에 설립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겁니다. 조합 설립이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처분 인가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는 여기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이 공익적으로 사업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냐면 감정평가 등을 하잖아요. 네, 뭐 종전 재산을 감정평가를 한다던가, 그리고 타법률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업 인정 고실 의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게 공익사업이 아닌 거예요. 물론 공익사업이지만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법률상 인정받는 거는 각기 법률에 나와 있는 사업인증 고시일이고요. 의제일이죠. 의제일이고 그때를 기준점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드릴게요. 우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보상에 관한 거는, 수용에 관한 보상에 관한 거는 정당 감정평가와 정당 가격, 자인 프라이즈라고 하죠. 너무 어려워요. 독어는 더 어려워요. 네, 정당 가격과 시가 가격, 이 두 가지를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당 가격과 시가 가격. 근데 그것을 지켜지지가 않죠. 그 중에서 가장 비난을 받는 게 그 사업 인정 고시일, 이미 진행이 될 때로 된 곳의 감정평가를 이 기준점, 사업 시작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기준점을 잡는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선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사업 인정 고시를 왜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고 할게요. 의제일은 너무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가 팍 들어오게 사업 인정 고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명확하게 가면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네, 이주대책 기준일,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딱지들도 잘 안 받아요. 물론 조성 원가가 말고 조성 가격 에서 110% 인정을 받는 거는 택지정비법에서 일부 한도는 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서 우리가 이주대책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용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허브 만들어지고 주변에 철도청 부지요. 그때도 이주대책 기준이라는 게 정해졌고 그 전에 들어온 사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관건인데요. 근데 많은 예를 들면 공법 학자들, 그리고 공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컨설턴트를 하고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 인정 고시일, 그러니까 의제를 받는 날이 이주대책 기준일로 본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시행 인가를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편한 게 사업 시행 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늘상 들었던 게 그거니까 살펴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매나 무언 것들이 나와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공지법에 당연히 따르는 건데, 이주대책이나 그런 기준일 자체는 사업 인정 고시를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사업 인정 고시와 그리고 지구 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지구 지정에 대해서의 갭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본다고 한다면 힘들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를 들면 송도는 아니죠. 송도는 매립을 했으니까 거기는 살 사람이 없었죠. 네. 네. 어디에 주택들이 있었고 소유권자가 있었다, 다들. 근데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또 이거 택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택지 정비 비슷하게. 그럴 때 사업 시행 인가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오케이를,
네, 그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구 지정과 그 사업 시행 인가가 1년 정도 걸었을 때 그럼 1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이주 대책 기준일을 사업 인정 그 사업 시행 인가일로 맞춰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투기자가 무조건 많이 들어오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공영 개발의 이주 대책 기준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이 여기가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뭐 도시개발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던가 지구 지정을 한다던가 그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구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구 지정에 대해서의 공람 공고를 때립니다. 14일 전에. 여기를 재정비 촉진 지구를 만들 테니 니네들 열람을 해라 라는 법률 절차를 따르는데 그 공람 공고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면은 물론 사업 시행자가 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딱지를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의 권리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그 본질적인 투자 포지션이잖아요. 공영개발은 그것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대책 기준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하는 건데 상당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대부분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공람 공고일 이거는 공지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을 기준점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예를 들어 보면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세입자들이죠. 네, 세입자분들한테 주거 이전비, 네, 주거 이전비를 드립니다. 네, 이 주거 이전비가 공지법에 따르는 건데 이게 그 주거 인정비가 사업 시행 인가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때부터 공지법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보상 절차를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네, 절차가 아닌 규정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만 네, 세입자가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이게 아니다. 조합이겠죠? 아니다 해서 그 법원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실질적으로 사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지법의 사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인정 의제일이 아닌 이 재개발이 실제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도시정비 계획 수립 이전의 3개월 전부터 입주한 사람들, 세입자분들, 그분들만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명판결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 개발이 최초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인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도시정비계획 그 수립은 아주 전에 하는 겁니다. 아주 전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정비계획 수립도 제한을 해요. 법률상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법률상은 아니지만 추진위에서 의뢰 만든 다음에 그 지구 지정 신청과 함께 도시계획 수립, 네,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네, 제안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또 한 가지 거는 게 있어요. 건축 허가 제한을 신청을 합니다. 그는 그 추진위 측에서 그를 좀 그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유, 그 행정법을 잘 몰라서 네, 신청을 합니다. 여기다가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죠. 이게 건축법상 이게 건축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시도지사가 하는 건가요? 여하튼 그렇게 막을 수 있는데 왜 막냐? 신축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막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뭐 옛날 얘기지만 좀 핫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핫한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는 그 지구 지정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고 그 물론 건축 허가 제한에 대해서 그 신청을 했죠. 이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헌법상의 자기 행복 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네,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건축 허가 제한이 이거 그 건축법에 생긴 거는 제가 나중에 틀리면 AS 방송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러브 호텔들 상당히 많았을 때, 네,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헌법상의 문제점이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재개발 예정지는 재개발 예정지지 재개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 된다고 했을 때 네,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도시정비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시정비 계획 수립에 근거하지 않는 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건축 허가 받아놓으면 공법상의 가장 위험한 거, 즉 기득권 인정을 해주는 거긴 하는데 근데 그게 반려가 됐어요. 그때 그 지역은. 그래서 어느 한 건축업자가 그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조합 측에서 어르신분들이 막 이렇게 눕고 차량 진입 못하게 막고 그랬었어요. 막 울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재개발이 진행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신축 지분 쪽에게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까지 갔냐면 우선은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이주 대책 기준일은 모든 그 사업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랑 공고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공지법의 보상이나 아니면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각기 법률하에 들어가 있는 공지법의 사업 인정 의제 그 조항에 따르는 거지만 그 실제적으로 이주 대책에 대해서 이주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거든요. 유명한 겁니다. 유명한 거?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일 자체는 이 사업이 이 지구 지정, 예를 들면 여기가 도시 개발을 하겠다, 뭐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 지구 지정 한 14일 전에 공랑 공고를 했을 때에 그 공랑 공고일 기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딱지나 아니면은 이주대책에 있는 그런 듬뿍 같은 혜택 같은 거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무방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은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공영개발인데 재개발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